혼줄 아니고요. 돈줄 내러 왔습니다. 오늘의 돈줄 리포트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교보증권에서 나온 기업입니다. 코오롱 글로벌의 인적 분할 이야기고요. 또 신한금융투자에서는 감지되는 변화가 없다라는 제목을 뽑았고요. 또 흥국증권에서는 하반기에 더욱더 기대되는 기업 어떤 기업일지 잠시 뒤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의 주인공 바로 장 초반부터 무려 9%대 급등했던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현재 주가 흐름부터 확인해 보시죠. 현재 7.46% 상승하면서 19,45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네, 코오롱 글로벌 리포트에서는 인적 분할 이슈에 주목합니다. 이 부분이 주가의 상승을 이끌 거라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우리 시장이 장 시작하자마자 반응을 했었죠. 그동안 자동차 부문에서 BMW의 세일즈와 ACS 모두 이 오랜 기간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가치평가에서 배제되어 왔던 기업입니다. 여기에 최근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로 주가 하락은 불가피했는데요. 이번 인적 분할 이슈가 트리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분의 가치 평가만이라도 제대로 받는다면 현재 목표 주가 수준의 주가 상승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기업 가치도 재평가받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구역 목표 주가 34,000원 유지합니다. 네, 배달하면 떠오르는 기업이죠. CJ 대한통운 현재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1.33% 상승하면서 11만 4,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CJ 대한통운 보겠습니다. 1분기에는 사실 노조 파업으로 인해서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업이 재개되면서 실적이 더 좋아질 예정입니다. 하반기가 더 주목이 되고요. 점유율은 무려 48%까지 회복된다고 합니다. 이 배달 이제는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일상에서 없다는 게 상상이 안 되는데요. 최근에는 코로나도 다시 확산되고 있고 하반기에도 또 실적 개선세가 유효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17만 원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기업 보겠습니다. 바로 게임주입니다. 넷마블이고요. 1.42% 상승하면서 7만 1,2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 오늘 가상화폐들이 또 반등하면서 게임주들의 상승 랠리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중요한 이유는 게임주들이 NFT와 연동되기 때문인데요. 현대차에서는 메타버스, NFT 그리고 콘텐츠까지 신사업 확장을 빠르게 이뤄내고 있는 넷마블을 뽑았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했지만 목표 주가는 1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하반기가 밝기 위해서는 레볼루션, 즉 혁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넷마블에서 그 기회는 하반기에 나오는 신작인데요. 이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그리고 모두의 마블 등을 꼽고 있습니다. 오늘 테마적인 추세와 함께 넷마블 빨간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리스크 요인까지 고려하시면서 또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1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리포트 만나보셨고요. 다른 두 개는 소장님 돈줄 내주세요. 네, 오늘은 어떤 리포트가 돈줄 날까요? 혹은 혼줄이 날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막 리포트를 보고 있다가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나와서 좀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오늘의 리포트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현대차 실적이 정말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예, 2, 4분기 매출이 지금 35조 9,999억 원, 그러니까 36조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2조 9천, 거의 3조 가까이 땡겼네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그동안에 조금 많이 조심스럽게 좀 보긴 했었습니다만 굉장히 좋았죠. 이번에 테슬라 실적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자동차 업종이 전반적으로 좋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뭐 전기차 등 신차 효과를 충분히 누렸다라고 보여지고 자세한 내용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영업이익을 좀 땡겨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제 문제는 이제 이후에 앞으로 이제 가이던스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봐요. 우리가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과연 어떻게 대응하느냐라는데 일단 그러니까 1분기도 우리를 놀라게 하더니 자동차 기업들이 2분기도 역시 놀라게 하면서 자동차 기업의 저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가 영업이익이 지금 뭐 3조 원에 육박해요. 그래서 그동안에 뭐 원자재가 상승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 반도체 부품 수급 문제도 있었는데 그런 악재를 뚫고선 내놓은 실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반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는 한 1.85% 올라주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연 어떤 부분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는지 또 관련 소식들 나오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은 두 가지 리포트를 볼 텐데 공통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리포트에. 일단은 제가 종목을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 CS 윈드고요. 두 번째 강원랜드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랜드 먼저. 강원랜드 네.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두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공통점이 뭐냐면 그동안에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그렇죠. 상당히 기대치가 높았었던 종목이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다 떨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근데 CS 윈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풍력 관련해서 상당히 기대치가 높았던 종목인데 과연 어떠한 내막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강원랜드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목을 끌었던 왜냐? 리오프닝 주기도 하고요. 그 리오프닝 안에서 코로나19가 다시 또 재유행하면서 많은 종목들이 주춤했지만 사실 카지노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방어 효과도 어느 정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저희가 최근에 했었거든요. 보니까 제목이 감지되는 변화가 없대요. 이 변화가 나쁜 변화예요? 좋은 변화예요? 그 처음에는 저는 네. 이 느낌 처음에 제목만 봤을 때는 나쁜 건 줄 알았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네. 느낌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런 게 없었다. 없었다. 뭐 이런 똑같네요. 통했네요. 별로 아닌데. 하여튼 근데 네. 리포트를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오히려 앞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창궐하는 거에 대한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이미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리포트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2분기 매출액이 한 3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한 660억 정도 예상이 된다는 거죠. 4월 달에 우리가 거리두기 해제를 했고 5월 달에 모든 규제를 해소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강원랜드 같은 경우 원래 24시간 돌아가는 거였었는데 이 거리두기 때문에 테이블도 거리 간격을 뒀고 여러분 강원랜드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테이블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이제 이거를 거리두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영업 시간도 저녁 때는 안 하는 거였다. 이제 모든 걸 다 풀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48% 정도 전반적으로 이익이 증가했고 이런 것들이 기대치에 잘 부합하고 있는 성적표가 아직까지 잘 나오고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 그 규제 해제 이후에 카지노 일 매출이 한 35억 정도 나온대요. 네. 근데 원래 우리가 성수기였던 19년도로 보면 대략 한 40억 정도니까 거의 그 정도 수치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다. 이게 지금 강원랜드의 핵심 부분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포트가요. 사실 7월 이후로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재유행하면서 좀 실적이라던가 방문객이라던가 매출에서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고 봤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악재로 인한 피해가 감지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창 실장님도 지금까지는 이런데 앞으로도 중요하잖아요. 지금 뭐 전망이 일일 확진자 25만 명까지도 그렇죠, 예. 예상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소장님도 이 재유행에도 불구하고 강원랜드는 비교적 안정적일 것이다라고 보시는지요?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이 뷰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네. 이제 그 확진자 그래프가 선형이 아니라 곡선으로 변했잖아요.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여러 지금 대안책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자율 규제 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당분간 확진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있죠. 근데 이게 뭐냐면 현상보다는 인식이 늘어나기 때문에 최근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어떤 한 식당에 무려 예약이 18팀이 취소가 됐답니다. 그럴 정도로 일단 우리가 그렇잖아요. 처음에 코로나가 처음에 터졌을 때도 일단 약속 같은 건 잡았다가 취소하잖아요. 근데 강원랜드는 거기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은 조금 덜 받겠죠. 왜냐하면 강원랜드 가시는 분들은 놀러 가면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혼자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음식점과는 좀 다르다라는 점을 여기서도 밝히고 있고 그 점은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7월 13일서부터 데이터는 별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문제겠죠.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지금 코로나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정부에서도 만약에 위중 환자들이 나오면 다시 거리두기를 한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꺼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시간 단축, 휴장 등 규제가 나온다라면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미에 이 부분을 언급했다라는 점도 한 가지 우리가 포인트가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다행인데 그렇다고 네. 앞으로도 뭐 영향 없을 것이다라고 단언하기에는 그렇죠. 네, 그러면 안 되니까 조금 그러니까 더 이제 보자.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가는 거가 멈칫하는 것은 카지노 특성상 이게 내국인 전용이기 때문에 내국인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정부 규제라는 것이 이제 다시 되면 안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강원랜드는요. 사실 우리가 카지노주 하면은 뭐 파라다이스 떠오를 네. 수 있고요. 뭐 롯데 관광개발도 있고 네. 그리고 GKL도 있고 좀 있잖아요. 몇 가지 네. 종목 많진 않아도 그 안에서 강원랜드를 고를 만한
요걸 딱 고를 만한 그런 모멘텀 차별화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카지노로 하면 특별히 딱 롯데관광개발 이게 제주도에 이제 네. 카지노가 있고요. 근데 GKL하고 파라다이스는 전국에 이제 매장이 있고요. 강원랜드는 강원에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 네 가지 차이점을 명확히 대부분 잘 아시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보면 앞서 얘기한 세 가지는 내국인들이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것은 외국인들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딱 구분이 돼 있는 거 이제 영역이 구분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앞서 얘기한 GKL이나 파라다이스나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들어와 줘야 돼요. 근데 지금 전 세계가 아직 코로나가 확진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이 지금 들어오긴 많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VIP들이 들어와서 배팅을 해줘야 된다라는 점이죠. 근데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내국인이 갈래야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강원랜드만의 비교 우위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럴 때는 강원랜드가 네 가지 어떤 카지노 주식 중에서는 비교 우위를 나타낼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랜드 오늘장에는 파란불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좀 긍정적인 톤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 리포트 믿어볼까요? 수장님, 어떻게 정리해볼까요? 일단 우리가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잘 쓴 거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경기 방어를 나타낼 거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좀 조심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리포트는 조심하자. 참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쉽게 기지개를 켜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코로나로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지금 시대인 것 같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리오프닝 수혜를 생각보다 못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다른 개별 기업들은 민간 기업들이기 때문에 자금 압박들을 많이 받아요. 특히 이번에 CJ CGV가 영구채를 발행하려다 실패해버렸거든요. 그럼 CJ CGV가 여러분 1년에 내는 이자 부담만 1,500억이에요. 그걸 줄이기 위해서 영구채를 발행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일부 LCC 같은 경우 채권 발행도 못할 정도로 신용률이 떨어졌어요. 근데 강원랜드는 정부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은 없다라는 것. 따라서 앞으로 리오프닝이 다시 본격적으로 되면 가장 빠르게 올라올 수도 있다. 이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기대를 갖고 있었던 종목이에요. 이제 신재생 안에서 풍력 안에서 CS 윈드인데요. 조금 더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리포트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제 CS 윈드 같은 경우 이제 풍력의 대표 주자죠. 우리나라 이제 풍력의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 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풍력하면 CS 윈드 타워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이다라고 냉정히 보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이 한 3,300억 정도인데 영업이익이 100억밖에 안 돼요. 오히려 역선장했어요. 작년보다도 못했어요.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원부자재들에 대한 수급 차질 현상. 그러니까 이제 결국 원자재 가격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해상 운송비가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이걸 실어 날라야 되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베트남 법인에서 유럽으로 보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비용이 증가했고요. 또 미국 말레이시아 법인에서도 미국으로 나가는데 이런 쪽들에 대해서 미국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발주를 안 주고 있다. 미국이 이제 법안 통과를 해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 수주가 실적으로 안 일어났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 원부자재 가격과 그다음에 물동량에 대한 원가 부담이 커졌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했었던 글로벌리 수주가 늘어난 점은 아직까지 없다. 이 점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그 기대치만큼의 성과가 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저도 놀라웠던 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부각받았던 한때였는데 수주가 줄었다?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풍력의 수주가 준 거예요? 아니면 이 동사만의 데이터인가요?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셔야죠. 지금 유가가 올라간 거는 사실이죠. 그러면 유가가 올라가면 대체 에너지가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유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대체 에너지 쪽에서도 그러면 수주를 줘야지 한다고 해서 야, 유가 올라가니까 야, 발주 줘.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계획 세우고 여러 가지 뭐 법안 통과하고 하다 보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 생각이 너무 앞섰다라는 거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관련 법안이 또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되고 있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이 아킬레스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ECS 윈드만의 특징인데요. 지금 재무제표를 보게 된다면 재무상태표에서
2020년에 유무형자산이 대략 한 거의 한 3천억 정도 돼요. 유무형자산이 한 3천억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보시는 거 오른쪽에 보면 재무상태표 중간에 보면 비유동자산 밑에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이 나옵니다. 그게 한 2,900억, 3천억 정도 되는데 2021년에 무려 6,200억으로 늘어요. 그러니까 한 3천억에서 6천 2배 가까이 늘죠. 네. 근데 유무형 자산이 늘어난 게 이제 미국 법인 포르투갈 법인 인수했는 그런 건데 이 유무형 자산, 그러니까 자산 규모는 커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자산이 커지면 회사 외형이 커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 유무형 자산은 다 감가상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3천억에서 6천억으로 1년 만에 2배로 늘어난 유무형 자산을 감가상각으로 떨어내자면 비용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유무형 자산이 늘어나서 감가상각 비용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면 이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매출과 이익을 창출해내야 된다. 이 점이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CS밴드의 그 수주라던가 실적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관련 뉴스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미국에서는 BBB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어요. 기후 법안이 좌초되는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서 금준의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 시장을 지금 이번에 좌초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법안이 계류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건 신재생 에너지. 그럼 CS윈드 쪽에서도 수주를 어떻게든 믿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 BBB원이 우리한테는 하나의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게 태양광과 풍력, 신재생 쪽이 4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죠. 4배의 투자가 늘어난다는 개념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가 그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갔을 때 우리가 이제 조선사들이 수주까지 이제 이어오는 그런 스토리에 대해서 제가 매일경제에서 반박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이게 통과된 거에서 CS윈드가 과연 몇 프로를 가져갈 것인지는 차분하게 지켜보자라는 심정입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분명 우리나라 태양광, 풍력 다 모든 기업들이 순식간에 주가가 한 차례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풍력과 태양광 쪽에 우리나라 기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과연 우리가 차분하게 수주를 얼마큼 따올 것인가 지켜보는 것도 현명한 자세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오이님이요. 아유, 신재생 너무 반짝 떴다가 금방 죽어버리고 화난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네. 김치 버피님은요. 근데 어제 태양광 상향 리포트는 많이 나오던데요라고 의견 주셨거든요. 일단 CS윈드에 대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이 리포트 믿어볼까요, 수장님? 일단은 전반적으로 말미에 기대감을 좀 많이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라 일단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렸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태양광 리포트가 최신 자료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태양광과 풍력을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더 기다림이 필요해 보이는 먼저 빵빠레 올리기보다는 확인을 더 해봐야 되는 두 종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CS윈드, 강원랜드 리포트 참고해 보시고요. 소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